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한 지혜로 녹여낸 며느리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고집 센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불가능한 숙제를 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3가지를 구해오너라. 그러지 못하면 이 집에서 내보내겠다. 과연 며느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갔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3가지 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지혜와 사랑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22의 나이에 이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 김진수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며느리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 도대체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느냐? 최씨 부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느리를 들볶았습니다. 박씨가 밥을 지으면 밥이 질다고 했고, 빨래를 하면 깨끗하지 않다고 했으며,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먼지투성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아내가 안쓰러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너무 구박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안다고. 며느리는 혼을 내야 제대로 일을 하는 법이다. 최씨 부인은 아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최씨 부인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혹독한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 며느리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코 시어머니께 대들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야.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해 주실 거야. 박 씨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뎠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얼굴에는 냉랭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봤지만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최 씨 부인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마지막 기회라니요? 내가 시키는 일을 해내면 너를 진정한 며느리로 인정하겠다. 하지만 실패하면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3가지를 구해오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니요? 그래. 금이나 은, 비단이나 구슬 같은 흔한 것 말고 진정으로 귀한 보물 3가지를 가져오는 것이다. 최 씨 부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난한 우리 집 며느리가 무슨 수로 귀한 보물을 구하겠느냐마는 그래도 기회는 주는 것이니 최선을 다해보거라. 박 씨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씨는 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가난한 집에서 어디 귀한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진수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심하시구려. 내가 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려 보겠소. 아니요,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소? 어머님께서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은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박 씨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 대체 무엇일까? 금. 아니야. 어머님께서는 금이나 은 같은 흔한 것은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진주? 옥? 그것도 아닐 거야. 박 씨는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얘야, 진정으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사람의 마음, 정성, 사랑.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란다. 박 씨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는 벌써 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한 골동품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인 어르신, 이 거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이 거울 말이오. 이건 중국에서 가져온 귀한 물건이오. 아주 맑고 밝게 비춘답니다. 박 씨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에는 아침 해가 둥글게 비쳐 보였습니다. 이 거울, 얼마입니까? 단량이오. 박 씨는 남편이 준 돈 중 단량을 꺼내 거울을 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물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해의 빛을 담은 거울. 박 씨는 조심스럽게 거울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거울을 산 박 씨는 다시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우물가에 멈춰 섰습니다. 우물물이 너무나 맑고 깨끗해서 바닥에 돌까지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박 씨는 우물 주인 할머니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물을 좀 떠가도 되겠습니까? 물이야 얼마든지 가져가거라. 그런데 뭐에 쓰려고? 귀한 일에 쓰려고 합니다. 박 씨는 가지고 온 사기 그릇에 우물물을 정성껏 떠 담았습니다. 물은 너무나 맑아서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보물이야. 땅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생명의 물. 박 씨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시장 한쪽에 있는 엿장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엿 하나만 주세요. 아이고, 박씨, 엿을 사러 오셨구만. 얼마나 달콤한지 한번 드셔보시오. 할아버지는 정성껏 만든 엿 한 개를 내주었습니다. 박 씨는 엿을 받아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엿은 끈적끈적하고 달콤했습니다. 늘어나고 붓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보물이야. 어머니와 자식을 이어주는 끈끈한 사랑.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엿을 소중히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 가난한 것이 무슨 수로 귀한 보물을 구해왔겠어. 오늘로 저 며느리를 내쫓을 수 있겠구나. 박 씨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보물은 구해왔느냐? 예, 어머님. 세 가지 보물을 모두 구해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보자꾸나. 박 씨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박 씨는 먼저 둥근 거울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물입니다, 어머님. 최 씨 부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거울이 무슨 귀한 보물이냐? 어머님, 이 거울을 보십시오. 박 씨는 거울을 들어 올려 햇빛에 비췄습니다. 거울 안에 둥근 해가 환하게 비쳤습니다. 이 거울에는 하늘의 해가 담겨 있습니다. 해는 세상 모든 것을 비추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어머님께서도 이 집안의 해와 같으신 분입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우리 집안이 따뜻하고 밝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어머님께서도 항상 바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지요. 때로는 엄하시지만 그것도 우리를 바르게 키우시려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거울처럼 어머님의 바른 마음이 이 집안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최 씨 부인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어서 사기 그릇에 담긴 맑은 물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것이 두 번째 보물입니다. 물이 무슨 보물이냐? 최 씨 부인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릇을 시어머니께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이 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그래,
맑기는 하구나. 이 물은 땅 깊은 곳에서 솟아난 우물물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이 들어가도 땅이 정화시켜 다시 맑은 물로 만들어줍니다. 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힘든 일도 참으시고 슬픈 일도 혼자 사귀셨습니다. 어머님의 그 모든 고생과 눈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이렇게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희생이 이 집안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최 씨 부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최 씨 부인은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혹독한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엿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보물입니다, 어머님. 이번엔 엿이냐? 엿이 무슨 보물이란 말이냐? 최 씨 부인은 이제 조금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씨는 엿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엿은 참 신기한 음식입니다. 달콤하고 끈적끈적하고 잘 늘어나지요. 엿을 입에 넣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혀에,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오래도록 단맛을 줍니다. 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어머니와 자식의 인연도 이 엿과 같습니다. 한번 맺어진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와 자식은 이 엿처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툴렀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진심으로 어머니처럼 섬기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야, 저도 언젠가 아들을 낳아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때 제 아들이 장가를 가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님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에게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님, 이 엿처럼 우리도 끈끈하고 달콤한 사이가 되면 안 될까요? 어머님의 마음이 제게 전해지고 제 마음도 어머님께 전해지는 그런 사이 말입니다.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며느리야. 예, 어머님. 내가 미안하구나.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혹독한 구박을 받으며 살았단다. 매일 혼나고 매일 울었지. 어머님,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 그런데 최 씨 부인은 목이 메었습니다. 정작 며느리를 맞이하니 옛날 내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싫어하던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지. 며느리야, 용서해다오. 어미가 잘못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박 씨도 시어머니를 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고맙다, 아가야.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착한 며느리인 줄 몰랐구나. 어머님께서 저를 단련시켜 주신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 부인과 박 씨 며느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며느리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힘든 일을 하려고 하면 말렸습니다. 아가, 그건 내가 할 테니 너는 쉬거라.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임신을 했는데 무거운 것을 들면 어떡하니? 박 씨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가, 몸 조심해야 한다. 찬 것도 먹지 말고 무거운 것도 들지 마라. 예, 어머님. 감사합니다. 뭘 고맙다고 하니? 내 손주를 낳을 귀한 아이인데. 최 씨 부인은 매일같이 며느리를 위해
보양식을 끓여주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변하셨어. 그렇지요. 어머님께서 원래 마음씨가 고우신 분이셨던 거예요. 당신이 그 마음을 끄집어낸 거요. 당신 정말 대단하오. 진수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해 겨울, 박 씨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손주를 안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왔다. 아기는 할머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손주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고맙구나. 이렇게 귀한 손주를 낳아줘서. 어머님께서 건강하게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지. 내가 대견하고 훌륭해서 그런 거야. 최 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가, 너 기억하니? 내가 가져온 3가지 보물 말이야. 예, 어머님.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엿을 보여주며 어머니와 자식의 인연은 엿처럼 끈끈하다고 했지. 예, 어머님. 최 씨 부인은 손주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구나. 어머니와 자식. 정말 끊을 수 없는 인연이구나.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구박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도 어머니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거야.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되자꾸나. 예,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를 사이에 두고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 영수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손주에게 늘 할머니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수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좋아요. 옛날에 할머니가 내 어머니를 많이 구박했단다. 정말요? 왜요? 할머니가 어리석어서 그랬지.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몰랐던 거야.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3가지 보물을 가져왔단다. 3가지 보물이요? 최 씨 부인은 영수에게 거울과 물, 그리고 엿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엄마가 정말 똑똑하시네요. 그렇단다. 내 어머니는 지혜롭고 아주 착한 사람이야. 저도 엄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최 씨 부인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수야, 진정한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단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지혜란다. 할머니, 알겠어요. 영수는 밝게 웃으며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박 씨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에서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박 씨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 씨 댁, 우리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서 큰일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한 시어머니가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박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며느리도 자식을 낳아 기르는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옛날과 달라서 말이지요. 어르신께서도 젊은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며느리의 마음이 보일 겁니다. 박 씨의 조언을 들은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 씨 댁 고맙습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나눠보니 오해가 풀렸습니다. 다행이네요. 가족 간에는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박 씨는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씨 부인은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밤낮 없이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 부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야, 이리 와 보거라. 예,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박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나도 안단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최 씨 부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 내 평생 후회가 하나 있다면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거야. 어머님, 하지만 내가 그 3가지 보물을 가져온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단다. 너 덕분에 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어. 최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아가.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좋은 며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최 씨 부인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박 씨의 아들 영수도 장성하여 장가를 갔습니다. 이제 박 씨는 며느리에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세례 며느리 정 씨는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성격의 처녀였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처음 맞이하던 날, 옛날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렇게 떨며 이 집에 왔었지. 박 씨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라. 우리는 이제 가족이란다. 정 씨는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박 씨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며느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너만 할 때 시어머니께 구박을 많이 받았단다. 정말이십니까? 매일 혼나고 울었지. 하지만 그때 깨달은 게 있단다. 그게 무엇인가요?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음으로 통한다는 거야. 진심을 다하면 반드시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된단다. 아가야, 나는 내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구나. 내가 받았던 상처를 너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 정 씨는 감격하여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괜찮단다. 우리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 되는 거야. 박 씨와 정 씨 며느리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 씨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면 어머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가, 너 3가지 보물 이야기를 들어봤니? 아니요, 어머님. 무슨 이야기인가요? 박 씨는 정 씨에게 옛날 자신이 시어머니께 가져갔던 3가지 보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울의 이야기, 물의 이야기, 그리고 엿의 이야기를. 정 씨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아니란다, 아가. 나도 그때는 절박해서 필사적으로 생각한 거란다. 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단다. 진정으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래. 사랑, 정성, 이해, 용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란다. 정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런 보물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그런 사람이란다. 내 마음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박 씨의 3가지 보물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은 집에서는 이 이야기를 본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박 씨 댁처럼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시다. 그래, 가족 간의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지. 세월이 흘러 박 씨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지혜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3가지 보물의 교훈처럼, 거울처럼 서로를 바르게 바라보고, 물처럼 서로의 상처를 씻어주고, 엿처럼 끈끈하게 연결된 가족. 그것이 진정으로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혜로운 며느리와 3가지 보물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거울처럼 서로를 바르게 바라보고, 물처럼 서로의 상처를 씻어주고, 엿처럼 끈끈하게 연결된 가족.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보물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